네,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BGF 리테일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볼까 하는데, 사실 GS 리테일을 다루면서 어차피 BGF 리테일과 SC 직무와 OFC가 똑같은 직무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를 구분 짓고 제가 영상을 찍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직무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GS 리테일로 올려드려도 BGF 리테일에 다 적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찍지 않았는데, 어떤 분께서 BGF 리테일 영상은 안 올려주시나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똑같은 직무를 할지라도 BGF 리테일 지원을 하면 GS 리테일 영상을 또 안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영상을 또 이렇게 따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까지 세밀하게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니까. 근데 GS 리테일과 약간 어떤 차별점이 되는 부분들 살짝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생겼던 어떤 일,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이 받았던 질문,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잠깐 언급해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마침 어떤 분이 BGF 리테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댓글을 달기에는 질문 내용이 좀 많기도 했고, 댓글로 이제 글로 적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마침 영상 찍는 김에 같이 다뤄드리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답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영상 보고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같이 또 내용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댓글부터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SC 직무 희망하는데 객단가를 높이려면 조금이라도 더 빼곡하게 적재해서 팔면 되나요? 아무래도 햇반의 경우 1인 가구나 주택에서 잘 팔리던데 듬성듬성 진열되어 있으면 느낌이 뭔가 떨궈지구나 느낌 드는데, 촘촘하게 진열되면 햇반 1개 살 거 2개 사는 느낌이랄까요? 자, 결국 이분이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빼곡하게 적재해서 팔면 되나요? 이 질문인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즉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1차 면접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이거든요. 왜? 매출 상승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점주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점포 이슈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는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매번 공채 때 나오는 필수 질문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고 필수 질문인지는, 기출 문제인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하이 카테고리의 어떤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출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는 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다뤄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면접장에서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객단가 올리기 위해서 햇반을 좀 더 빼곡하게, 상품을 빼곡하게 적재해서 저는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객단가를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햇반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서 자주 사는데, CU에서 자주 사는데, 1개 살 거 촘촘하게 진열되어 있으면 2개, 3개를 사곤 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만약 제가 SC가 된다면 매장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상품들을 최대한 빼곡하게 적재를 해서 객단가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아쉽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랄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본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똑같은 소스지만 달리 보이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 소스를 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아마 저는 제가 매출 상승을 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 저는 객단가를 상승시켜서 매출 상승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럼 객단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는 결국 진열 관리를 통해서 객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한 개의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외에
두 개, 세 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진열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의류 매장에서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도 잘 다려진 옷과 잘 개어진 옷을 보고 그 환경에서 느껴지는 기분 때문에 옷을 쇼핑하고 싶은 기분이 들듯이 편의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돈되어 있고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았을 때 한 개를 구매할 고객이 두 개, 세 개를 구매할 수 있고 이 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가도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이 결국에는 진열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소스는 분명히 쓰실 수 있지만 만약에 면접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방금과 같은 어떤 논리 구조로 중간에 그래서 어떤 예시 같은 것들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옷가게를 굳이 의류 매장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마트 같은데 이제 식품 코너 가보면 뭔가 내가 이걸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저는 유부초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부초밥 쌓여있는 거 보면 왠지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 상품이 다양하게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뭔가 그런 데서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점에서도 하나의 진열 관리로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들고 옴으로써 말 그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면접관이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말할 때 예시를 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이 친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생각해 봤구나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답변은 정답이긴 하지만 이 댓글을 써주신 내용만 가지고 심플하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맛이 안 산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리 정연하게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핵심은 그거죠. 매출을 상승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를 나는 객단가 상승을 생각한 거고 이 객단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는 진열 관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진열 관리를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시를 나는 햇반으로 했을 뿐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논리 구조,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도 내가 막 내뱉는 말을 듣고 이해가 바로바로 딱딱딱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좀 구조화시켜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훨씬 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구조화시키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잘 남아요. 네, 까먹지 않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2023년 뉴스를 보니까 기만적 상생안이라고 점주들한테 물가를 고려 안 하고 지원금을 준다고 뭐 시위하던데 지금은 저회전 재고 비용이든 각종 지원금이든 넉넉히 해주나요? 그때 막 집회하고 난리 났던데 요즘은 바뀌었나 해서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 사실 약간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CU 같은 경우에 뭐 GS도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기만적 상생안이라고 했지만 이건 점주들의 표현인 거고 이제 회사에서는 점주와 본사 간의 상생안이라고 해서 어떤 저회전 재고에 대한 상품 지원금이라든지 특히 신상품 발주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폐기 관련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본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점주들이 좀 더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본사가 서포트해 준다. 그래서 상생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도를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근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상생이냐 이게 된 거죠. 왜?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본사가 점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넓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영주 그 점주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점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럼 점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폐기 지원금과 신상품 발주에 대한 스트레스. 본사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자꾸 뭐 발주만 넣고 뭐 폐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도 안 지면서 자꾸 많이 넣으래. 이거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데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장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고 면접장 가서 이대로 말할 수 있느냐? 애매하죠. 왜? 자칫 내가 회사원인데,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게 되면 회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BJF 리테일에. 이 점주편에 들어서 얘기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죠. 균형감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점주들이 요구하는 게 무조건 합리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사가 해주는 게 무조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맹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입장을 너무 명확히 알아서 회사가 진짜 속된 말로 양아치짓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점주들이 투자한 돈은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무조건 우리 먹여 살려라 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해줘라. 너넨 대기업이지 않냐. 이건 분명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사나 점주의 인터뷰만 듣고 자칫 면접장에서 가령 점주분들이 폐기 지원금이나 신상품 발주 지원금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현장에서 좀 더 매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좋게 좋게 포장한 듯 보이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회사는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왠지 너네가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돈 더 많은데 좀 더 지원해 줬을 때 점주들이 만족하면 현장에서 더 기분 좋게 일을 하고 만족하고 일하니까 주변에 뭐 이 사업하라고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매장에 대한 매출도 올릴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네 돈도 아닌데 왜 네가 그렇게 막 써?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렇게 접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은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합의점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질문 주신 게 그걸 막 이렇게 시위를 해서 좋아졌냐라고 하는데,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대신 CU가 GS 리테일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GS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도 발주를 막 해달라고 경영주한테 막 사정하고 빌 게 아니라 CU처럼 그냥 돈으로 주고 알아서 좀 자발적으로 하게끔 좀 유도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OFC가 현장에서 그렇게 묶여 있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CU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면 이게 하나의 CU의 장점으로도 살짝 말할 수 있겠죠? 경쟁사 대비해서 더 상생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50% 지원을 해줬고, 김밥이나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런 상품들 있죠? FF 상품들. 이런 거는 고정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그 지원금을 드렸어요. 가령 김밥 같은 경우에는 20% 확정 이런 식으로. 즉, 한 개를 내가 발주 넣어서 한 개가 팩이 났다. 그러면 이 한 개분에 대해서 20%를 지원해줬고, 내가 만약에 100개를 넣었는데 30개가 팩이 났다. 그러면 30개에 대한 20% 금액, 원가 금액의 20%를 지원을 해줬어요. 고정으로. 근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지원은 해주되 그 경영주가 얼마나 많이 발주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났는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점포에게 더 많은 지원을 줘서 더 높은 매출, 더 어떤 퀄리티 있는 점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본사의 취지인 거고, 즉 열심히 안 하는 점포에 우리가 굳이 왜 지원해주냐, 차라리 그 돈을 열심히 하는 점포에 몰아주겠다, 이게 되는 거고, 점주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뭐냐면, 너네가 지금 현장에 있는 점주들 경쟁을 붙여서
우리를 지금 무한 경쟁 속에 밀어넣어서 자꾸 신상품도 많이 넣게 하고 발주도 많이 넣게 해서 그 지원금 타가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기만적 상생안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해석의 차이인 거죠. 근데 양쪽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균형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회사에 이걸 들고 가서 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50%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는 CU가 먼저 시작을 했고 GS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양아치짓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면접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회사가 영업이익이 자꾸 악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돈을 덜 줘서 회사 영업이익 챙기려고 꼼수 부린 거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면접장에서 전기세 50%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꺼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기사 내용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가 옳냐, 아니면 점주가 옳냐, 이런 걸 구분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결국 면접장 가서 어떻게 잘 보일까를 보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가, 약간 가슴 아파하거나 그 현직에 있는 팀장들도 면접관들도 당황할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스기 관련 질문인데 만약 현금으로 돈 받았으면 그거 바로 가맹본부로 보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점주는 이중수급이 발생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질문의 끝인데 마지막 질문은 사실 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활용할 그런 정보도 아니고 중요한 정보도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현금을 받게 되면 그 현금에 대해서 그 다음날 본부 계정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 입금. 그래서 제가 다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요즘은 다 카드로 하잖아요. 사실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카드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늘 경영주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매장에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에서 돈을 그 매출 이제 정산한 정산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매일 그 점포 계좌로 송금시켜줬어야 돼요.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거는 몰아서 월요일 날.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이렇게 뭐 바로 입금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OFC나 SC가 왜 입금 안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긴 하는데 이런 돈을 갖고 이제 잠수 탄 경영진들도 가끔 있었어요. 예. 매장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현금 되는 거 며칠 이렇게 입금 안 하고 쌓아놨다가 그냥 갑자기 잠수 타는 약간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거의 없겠죠. 카드 매출이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다음날 입금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중수급이 되고 그럴 거는 없다. 네, 다음날 입금 안 하면 SC가 연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은 이제 끝났고 이것만 해도 벌써 18분이 지났는데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좀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GS 리테일은 신년사를 오픈을 안 했고 BGF 리테일은 지금 신년사를 오픈을 한 상태죠. 스무스, 그쵸? 뭐 뱀처럼 전진하라 뭐 이런 걸로 대표가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면접을 가는 입장에서 대표가 한 어떤 언론 인터뷰나 이런 신년사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중요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일반 사원들은 뭐 대리급만 되더라도 과장급만 되더라도 회사 경영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가치 있죠. 물어보면 다 까먹어서 몰라요. 올해 뭐 그 대표 신년사 물어보면 그냥 가물가물해요. 근데 팀장급이나 뭐 차부장급 있죠. 차부장님들 이런 사람한테 우리 회사 경영 이념 뭐야? 조직가치 뭐야? 이런 거 질문하면 바로바로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왜냐? 그분들은 매년 다이어리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적어놓고 신년사 이런 거 대표 말씀 다 기록해놔요. 왜? 자기 목숨줄이니까. 왜?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뭐 과장 전까지는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포지션이지만 이제 직급이 팀장 직급부터 뭐 차부장 이렇게 이제 되면은 회사가 이제 내 평생 이제 직장이 되는 거죠. 그 회사가. 그래서 목숨 바쳐 일하기 때문에 회사 그 사장님의 한 말씀도 막 다 새겨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팀장급이 들어오는 거죠. 예, 실무진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신년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꾸려가야 그들 입장에서는 어라? 하고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신년사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보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무스라고 해서 슈페리얼, 메가히트, 옵티마이제이션, 아웃리치, 그리고 트랜지션, 그리고 H가 허브. 이 6가지를 말하는 건데 뭔가 쓸데없이 많긴 해요. 회사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나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좀 소스를 드리자면 이 신년사를 여러분들이 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해외 사업 진출 이런 거 여러분하고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그쵸? 아웃리치 이 파트,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고객 경험 최적화잖아요. 근데 이걸 자칫 점포에 방문하는 고객의 어떤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점포를 어떻게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특화 매장 같은 것들을 말 그대로 앞으로 더 많이 출점하겠다, 이런 어떤 회사의 포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특화 매장 오픈하는 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SC 직무랑?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이 메가히트? 신상품? 나는 이제 좀 내가 MG고 젠지니까 지금 회사원들이 모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트렌드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상품들이 요새 되게 다른 데서 인기 있는데 이거 CU에 이런 상품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연결시켜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 내는 게 가장 쓰레기 아이디어입니다. 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예요. 네. 두바이 초콜릿이 지금 이미 출시됐으니까 예시는 안 되겠지만 출시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령 두바이 쫀득 쿠키가 되게 SNS에서 화제예요. 사람들 많이 사 먹어. 근데 아직 편의점 출시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요즘 카페나 SNS 이런 데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굉장히 인기인데 우리 편의점도 그런 상품을 도입해서 팔아보면 굉장히 히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별로인 거죠. 왜냐하면 되게 1차원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가히트를 보고 내가 약간 트렌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남겨두세요. 어차피 상품 개발하는 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 SC가 할 직무가 아닙니다. SC가 할 수 있는 언급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메가히트를 다룬다면 다른 답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제가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회사에서도 팀 내에서 많이 공유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받아들여져서 상품화될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주겠다 정도의 그냥 작은 사이드 메뉴 정도로 활용할 수만 있겠다, 활용할 수 정도 있겠다 라고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년사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슈페리얼, 네. 우량점포죠. 물론 우량점포 개발하는 거 RFC가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SC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점포 개발, 고수익 점포, 우량 점포 개발 쪽에 대한 내용이지만 SC로서 내가 이 신년사를 보고 얘네들이 지금 고매출 점포를 오픈하는 것에 굉장히 올해의 목표로 두고 있구나. 그럼 내가 SC로서 점포 개발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담당하는 점포의 매출을 120%, 150% 끌어올려서 고매출로 만드는 것도 이 대표의 스무스의 슈페리어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좀 괜찮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에 나는 SC로서 매출 상승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어 가보면서 그로 인해서 점주들이 매출이 상승되면 SC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거고, 그 신뢰가 형성되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갈등 문제들, 신제품 어떤 발주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폐기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주의 신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매출 상승을 뽑고 매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 아이디어들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신년사를 언급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입체적이고 많이 준비한 학생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문제, 결국 오프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GS 리테일이 잘해요. 사실 CU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아서, CU에서 언급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CU도 지금 O2O나 오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켓 CU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게 하고 그러한 고객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오프라인 매장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온라인 이 앱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CU를 찾는 고객들 객수를 좀 증가시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펼쳐갈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O2O나 O4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 제가 이제 수업해주는 컨설팅하는 학생들한테 늘 O4 물어보거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그냥 정의만 알고 있는 정도? 그래서 그 내용을 정의를 넘어서서 좀 이해를 하고 예시를 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내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언급을 그냥 하지 마세요. 질문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질문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툭 던져가지고 세부적인 이제 질문 파고 꼬리 질문을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내부dom을 파지 마시고 대신 준비는 좀 해놓고 있으면 좋겠죠. 변수에 대비해서. 그래서 신년사 활용하는 건 이 정도. 네. 무조건 활용하는 게 좋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건 S 정도가 되겠다. 내가 매출을 상승시켜서 고매출 점포, 우량 점포로 성장시키는 걸 꾀해보겠다. 우량 점포 개발은 아니지만 우량 점포 육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답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예전에 면접 볼 때 지금 이 채용이 인턴 전환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중에 가장 기회인 건 맞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GS 리테일도 그렇고 BGF 리테일도 학생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인턴으로 이제 인턴십 채용 이런 경우에 제가 정말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왜냐? 1차 면접 통과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1차 면접은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어차피. 예. 왜냐면 뭐가 나올지도 너무 뻔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만 완벽하게 시키면 이미 다른 학생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1차 면접은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인턴십은 1차만 붙으면 점포 생활하고 2차가 사실 프리패스 수준이잖아요. 2차에서 많이 안 걸으니까 너무나 좋죠. 왜? 공채로 가버리면 이 2차 면접이 진짜 엄청난 변수거든요. 인원도 적게 뽑는 데다가 또 이 임원들이 답변 잘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관상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보는 그런 이미지나 회사가 선호하는 그런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도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답변을 또박또박 해도 그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떨어지는 게 2차 면접이기 때문에 대신 1차 면접은 이미지가 좀 별로라도 답변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말을 하면 통과는 시킵니다. 2차 면접까지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 면접은 쉬워요. 2차가 어렵지. 근데 인턴십은 지금 1차만 붙으면 사실 거의 2차 면접은 합격할 수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 기회에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예전에 2차 면접 때 그때도 이제 학생이 1차 면접은 당연히 붙었고 2차 면접 때 너무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장이 안 들어오다가 그 학생이 면접 보는 날만 사장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뭐 면접을 뭐 제대로 보고 말고도 없이 그 학생한테 1분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되게 예의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되게 무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되게 불합격 시그널에 가까운 질문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그만큼 2차 면접이 약간 이런 예상치 못한 뭔가 답변을 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시작부터 그냥 탁 초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게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고, 또 마지막으로 CU와 GS25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 자소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컨설팅 해주는 학생들한테 주고 있긴 하지만 오픈소스로 이렇게 던져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아이디어나 지금 GS와 CU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라고 던져줘 버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썼을 때 누구도 쓰지 못해요. 그쵸? 네. 이 친구도 그 말하고 저 친구도 저 말 해버리면 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디서 뭐 보고 말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임원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임원이 여러분들한테 제 질문이 돌고 있나 봐요. 다 똑같이 답변을 하네. 이 말이 실제 임원 면접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보건 어떤 예상 답안을 짰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뻔한 내 이야기가 아닌 그냥 있어 보이는 답변을 만들면 결국 면접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번만 공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그냥 뭐 컨설턴트가 잡아줘서 아니면 블로그 글을 보고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답변 공부해서 왔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면접장에서는 가장 안 좋거든요.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가장 보고 싶어 해요. 즉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온 답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어디에선가 흔히 할 법한 그런 답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합격했다? 그 말은 다른 지원자들이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답변을 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나만의 생각, 그러려면 CU 점포도 많이 가보시고 GS 점포도 많이 가보시고 기사 내용들도 많이 보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결국 면접장에서 합격 방법이다.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매출 상승 방안과 경영주와 어떤 갈등, 이슈와 관련된 상위 카테고리가 거의 확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 이미 인터넷에 쳐보면 쫙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돼요. 대신 PT 면접을 할 때는 아이디어적인 부분보다 논리 정연하게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 직무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내가 제시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이걸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어가 안 접혀 있는데 그때 가서 막 임시방편으로 막 제시된 자료 일부 가져와서 말하고 내 생각, 아이디어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중구난방 발언이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딱 알거든요. 이 친구가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셔서 점주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회사의 입장을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그러한 PT 면접이나 1대1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답변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답변을 하는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로 봐야 돼요. 그들은 나를 현장에 뚝 떨궈 놓고 미래에 어떻게 지금 점주하고 있을지를 같이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가진 특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늘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을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수업하면서도 제가 이 말은 계속 반복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CU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CU는 IT 쪽 이런 쪽 AI에 관심이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GS 영상은 따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GS 리테일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점을 보자면 하반기에 들어서 AI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CU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AI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최근 뉴스 중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의 평소에 어떤 AI 툴을 쓰는지,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한 것들 있죠. 어떻게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AI가 도입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SC 직무를 그들이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 AI가 어디까지 SC 직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 이번에 하반기 GS 리테일 출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까지 BGF 리테일에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상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 일이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일까? 아니면 이 부분은 AI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정도는 구분 지어놓고 있어야 혹시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야 이 지원자가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한,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보지, 여기에서 대답을 잘 못하면 이 친구는 자기 지금 미래가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을 고르는 건데, 지금 AI로 직업이 사라지네 만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 이 지원자는 그냥 여기 공채가 뜨니까 지원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잘 보여주는 거, 답변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회사 그만 안 두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즉 적성이 잘 맞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 자꾸 면접 준비하시면서 이거 두 개 제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스러운 답변을 할까,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이건 제가 수업해준 학생한테도 늘 말해요. 그래서 늘 학생들이 수업 준비해온 답변들 실제로 수업하면 다 엎어요로 시작해요. 못 써요, 그 답변. 안 쓸 거예요. 스크립트 쓰지 말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멘붕 오거든요, 수업하면. 네. 즉, 여러분들도 실제로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나 됐어요. 네.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신 분들은 도움을 가져가실 거고, 또 안 보면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겠죠. 내 경쟁자들이 나보다 정보를 좀 적게 가져간다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번 영상 제가 풀 버전 편집 없이 통으로 톡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역량 검사 마치고 1차 이제 면접장 가게 되셨을 때 잘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